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자, 이곳 포천에 위치한 동교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막고소를 이용한 323을 하나를 갤 거고요. 그 다음에 어택2를 갤 겁니다. 323은 먹이용 겸 집어제가 될 것이고 어택2는 먹이용 전용이 될 것입니다.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부는 아쿠아텍 X가 되겠습니다. 일단 323부터 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깎기식입니다. 이게 양이 조금만 달라지면 또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고소가 깎기식으로 2컵이 되죠. 골고루 손으로 섞어줍니다. 물이 3컵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겨울철에는 지금 영하 12도, 13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눈발이 날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323은 충분한 숙성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세팅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소자만 펴놓고 낚싯대 세팅, 찌맞춤도 안 한 상태에서 떡밥부터 개는 이유가 이거를 얼른 좌대에다 넣어서 충분한 숙성 시간을 거친 다음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어택2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분 글루텐 6를 한 봉을 뜯어서 그냥 넣어줍니다. 날이 엄청 춥네요.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충분한 숙성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낚싯대 피고 찌맞춤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를 슬슬 해 보겠습니다. 자, 채비를 끝냈고요. 일단 외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다가 집어가 안 된다 싶으면 쌍포로 하는 걸로 하고요. 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원테이크 0.75를 했고요. 찌는 65, 원테이크 65짜리 4g 짜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와이어는 180으로 할 거고요. 일단은 양쪽에 323을 달 겁니다. 양쪽에 323을 달고 반 터치가 있을 때까지 323이 먹이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터치용으로 있을 때까지는 323을 계속 던져줄 거고요. 지금 한방눈이 내립니다. 화면에는 잡힐란가 모르겠는데 한방눈이 내려서 일단 떡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감쌌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한방눈이 들어가면 습기가 있는 눈이기 때문에 물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보호하고자 수건으로 감싸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곳 포천의 날씨는 영하 12도, 현재 영하 12도고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상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찹니다. 하지만 뭐 물낚시를 하는 거에 뭐 감사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 추운 거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 한방눈이 내려서 이게 조금 시야도 그렇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풍경은 죽입니다. 풍경은 죽이는데 낚시하는 데는 여건이 잘 안 보이고 얼굴로 한방눈이 때려 붓고 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0.7을 넣는지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떡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첫 수 나왔습니다. 채비에 변화가 있는데 이거 랜딩하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동교붕어 수심 5m에서 끄집어내는 맛이 엄청 재밌네요. 으차. 지금 여기 수심이 제가 앉은 자리가 5m가 넘습니다. 그래서 7을 65cm로 하다가 메다치로 바꿨습니다. 구람수는 6g이고요. 메다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방생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흔히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겨울철이면 저부력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야외지만 3g 초반이나 뭐 2g대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생각이 반대입니다. 결국은 채비서부터 5m가 넘기 때문에 최대한 찌까징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사선이 많이 걸립니다. 대류도 특히 큰 탕을 주로 이제 대류지라고 표현하는데, 대류지에다가 동교낚시터 같은 경우는 또 계곡지입니다. 수심대가 다 다르죠. 그런 데들은 오히려 고부력, 부력이 좀 나가는 걸 쓰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서부터 4g짜리로 전자찌를 사용 안 하고 4g짜리를 했는데 앉아보니까 5m가 넘어서 다시 또 바꿨습니다. 메다치로. 그래서 6g치로 바꿨고, 마찬가지로 하단도 굉장히 약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7호에다가 지금 오링 2개를 박은 상태입니다. 이거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이거 잡히나요? 이거 오링 박은 거? 예, 요렇게 오링도 2개를 박은 상태입니다. 딸깍 맞춤에 2개를 박아 놓은 상태, 0.02짜리 원테이크 소자 2개를 박은 상태고, 또 7호를 했습니다. 뭐 가볍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호나 뭐 6호를 쓰지 않고 7호를,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래야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찌서부터 내 채비까지 일렬로 버틸 수가 있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찌맞춤이 찌올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고부력을 쓰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부력을 쓰지 않을, 다 쓸려갑니다. 그러면 대류 때문에. 이렇게 계곡지의 대류지는 다 쓸려가서 바닥이 불안하니까 조금씩 쓸려가죠.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반대로 진행을 합니다. 또 다음 말씀은 다음 거 잡고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라가지. 히트. 자, 낚싯대도 어우 힘새가. 자, 어우 일어서야겠네. 우와, 내가 이야, 아마 낚싯대 테스트는 여기가 끝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이제 이렇게 수심 깊은 데서 힘을 훨씬 더 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마 끝날 겁니다. 안전벨트까지는 걸렸네요. 이거 끄집어내고, 와, 사이즈 엄청나게 좋죠.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놈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이제 떡밥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간결하게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떡밥으로 배합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막고소를 이용한 323을 한 이유는, 기존에 제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집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먹이용을 하기 위해서 포테이토 대립도 쓰고 소립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결과 이제 막고소를 쓰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비중이 무겁고 입자도 큽니다. 그래서 탁 던졌을 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가라앉은, 이제 떡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라앉습니다. 다 비중이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확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어제 역할로서는 최상의 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막고서를 쓴 거고요. 제가 정량으로 깎은 이유는 콩알 낚시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깎은 겁니다. 너무 퍽퍽하면 콩알 낚시가 안 됩니다. 그냥 확 풀려 버리거든요. 요거 디테일 좀 잡아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콩알 낚시가 가능하기 위해서 깎는 용으로 323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집어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땐 고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봉으로. 그거보다 확산을 더 하고 싶다 할 땐 333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콩알 낚시도 겸하게 하기 위해서 깎는 용으로 해서 요만하게 한 거고요. 이렇게 콩알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먹이용으로도 흡입하기에도 훨씬 일반 밀배암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어용도 되면 집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되면서 흡입도 할 수 있게끔 어분만 단품으로 달았을 때 먹이를 흡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보리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디테일 다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사이즈로 답니다. 기도랗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알 낚시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고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막고소로 323을 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계절 내내 다 가능합니다. 여름철에도 뜨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비중이 무거운 막고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323으로 쓰실 경우에는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노우는 이제 다른 역할이니까 거꾸로 히트. 자, 또 나왔으면 이번 점입질이었죠. 계속 고폐질을 통해서 우와, 고폐질을 통해서 살랑살랑 유혹을 하다가 점입질에 때렸습니다. 우와, 낚싯대가 이곳 동교 낚시터에서는 줄을 너무 길게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이 랜딩하기가 가뜩이나 수심이 5m가 넘어서 랜딩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만세를 하더라도 이거 공기 먹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우, 이렇게 지르너미 안전벨트까지는 걸렸습니다. 으차. 아우, 팔 아파. 어우, 들채도 이 빵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마리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진득한 손맛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동교 낚시터는 대부분 한 마리를 잡더라도 힘쓰는 거 하고 이렇게 빵 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많죠.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노란색 붕어가 나왔네요. 저도 오래간만에 여기서 낚시를 해보니까 여기가 수심 5m가 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65짜리를 갖고 왔다가 얼른 바꿨습니다. 부력도 그렇고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생각을 겨울에 6g짜리가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곡지에다가 대류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3g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입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4g 이상짜리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찌 부력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줄에 찌와서부터 채비까지의 원줄이 최대한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일직선이 되게끔 해서 찌의 반응이 바로바로 최대한으로 정직하게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안정적으로 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6이나 겨울철인데 0.5를 쓰지 않는 게 밸런스입니다. 찌는 6g짜리인데 여기다가 막 0.6짜리를 달아버리고 그러면 9대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7g도 불안해서 이렇게 오링 2개를 편대에다가 박은 겁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5m 미만일 때는 또 다릅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3g대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류지에
또 계곡지에 또 수심은 4m에서 5m 정도 나오는 데서 낚시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겨울철에 출조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낚시하기가 편하면 조항은 별로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보라치고 막 꽁꽁 얼 정도로 춥고 이래야지 고기가 더 잘 나옵니다. 막 사람 조금 뭐 0도씨까지 이제 올라가네, 사람이 낚시하기엔 좋네, 이러면 조항은 별로 안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하 12도 거꾸로 그럴 때 출조하시면 고기 볼 가능성이 큽니다. 수심이 특히 깊은 데는요. 예, 수심이 깊은 데는 영하 12도 13도 막 이게 눈보라치고 막 이럴 때가 조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얼음이 깡깡 얼고 막 이럴 때가 조항이 훨씬 더 좋다는 점 참고하셔서 출조 계획도 그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좀 날씨가 올라간다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편하면 고기는 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커피 한 잔만 좀 마시고 막 볼도 빨개지고 지금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주로 떡밥을 왜 이 막고소를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썼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킨 거고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참 겨울에 이렇게 한 마리가 소중하죠. 어택2 먹고 나왔네요. 이번에는 어택2 먹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보리는 게 그대로 지금 달려 있는데요. 너무 꽉꽉 눌렀나 보네요. 뜰채가 휘청휘청 해가지고. 은색 어택2 먹고 나왔습니다. 어택2는 전국 낚시터를 제가 다녀보면 먹이용으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빠져버렸네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빵 큰 거 좋은 놈 나왔죠. 힘써.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으실 때도 어분만 넣지, 이제 터치가 있다 그래서 어택2만 넣지 마시고, 항상 저희 원테이크 편대 같은 경우는 은색과 금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먹이용은 은색에다 답니다. 그래서 어택2 같은 경우는 은색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23 막고소를 이용한 323 같은 경우는 금색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요것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살 감싸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도 조금이라도 더 찌올림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점입질이 올라가죠. 그래서 한 마디까지는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낚싯대, 지금 낚싯대를 총 6번 샘플을 뽑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하고 1번하고 2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동교 낚시터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이제 여기에서 안 부러지면 뭐 이제는 더 이상 큰 데들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수심도 깊고 사이즈도 커서 아마 여기가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2번, 3번 정도 더 촬영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낚싯대에 3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말고 1, 2번을 들고 아마 출조를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이번에는 323 먹었습니다. 금색 침이죠. 보여드릴까요? 이거 디테일 좀 당겨 주세요. 323 금색 12시 정읍에 딱 걸렸죠. 이렇게 먹이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고소를 이용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어분만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또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막고소를 이용한 323에 이제 포테이토를 넣으면 어떨까요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거를 다 줄이려고 이렇게 막고소를 이용해서 323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그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산성이나 먹이의 흡입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뭐 또 넣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막고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323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크게 달았는데요,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히트! 이번엔 점입질이었죠? 으차! 오우, 힘쓴다. 이야. 으차, 12시 정업입니다. 오우, 또 다시 내려갔어. 아, 공기 먹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와, 팔 아프긴 정말 아프네요. 이 고기가 이렇게 이 깊이가 꽤 있는데도 넘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우차.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한겨울에 보여드리듯이 간략하게 외우기도 쉽고 또 조항도 좋은 막고소를 이용한 323 올겨울 뭐 봄, 여름 다 활용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꽤 좀 재밌는 낚시를 간략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충분한 숙성 기간을 잡은 다음에 아유 빠졌네요.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 숙성 기간을 거치신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하죠. 지금 또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히트! 이번에도 점입질 나왔죠? 으아, 힘 좋다 정말. 이 5m가 넘는 수심에서 땡기는 맛이 눈은 펄펄 오고 있지만 되게 좋습니다. 어우, 줄을 좀 길게 했더니 으차,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택2 먹고 나왔습니다. 12시 정읍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12시 정읍에 어택2 먹고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자, 얼른 빼고. 붕어가 굉장히 차요. 지금 수온이 2도, 3도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찹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단골 손님 이제 말을 좀 빌리면 여기만 자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4시 반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나마 하루 중에서 조항이 제일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그래서 4시 반서부터 8시까지 하루 중에서 조항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한 마리만 더 잡고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눈발이 굉장히 많이 날려서 춥기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려는 이유가 이게 한 마리의 저주라고 꼭 이렇게 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이러면 그때서부터 또 한 10분 동안 안 나와서 좀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했어? 네. 히트! 자, 요 놈을 마지막으로 촬영은 중단하겠습니다.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보여가지고 찌가 안 보이네요. 자, 요 놈만 마무리하고 으아, 마지막인데 이렇게 힘을 쓰면 어떡하냐. 아이고, 사이즈 좋은 놈이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또 쳐박네요. 이게 눈발이 너무 커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서 아이고, 으차, 들채 넣었습니다. 아유, 굉장히 추억에 남을 것 같네요. 이게
눈발이 너무 세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사실은 4시 반서부터 피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눈발이 너무 심해 가지고 요 정도만 하면 뭐 2자릿수기 때문에 뭐 검증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곳 포천에 위치한 동교낚시터에서 제가 안내드린 막고소를 이용한 323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방눈이 엄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펑펑 내립니다. 이게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운치는 굉장히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잡더라도 진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수심 5m에서 낚시를 좀 즐겨봤고요. 되게 재밌는, 짧은 시간 동안 마리수가 나와서 되게 재밌는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단골 손님들 말씀에 의하면 4시 반서부터 고기가 잘 나온다는데 아직 시간은 안 됐습니다. 4시 13분입니다. 4시 13분이고요. 뭐 충분한 분량이 나왔기 때문에 4시 반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막고소를 이용해서 또 아쿠아텍 X를 이용해서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아쿠아텍 X는 왜 넣느냐? 이제 어분이 크릴가루가 기존에 보다 2배 이상이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먹이용으로도 유인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저는 아쿠아텍 X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력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편견, 선입견이 겨울에는 뭐 저부력을 써야지가 아니라 좀 반대로 6g 짜리를 썼죠. 편대도 0.7 짜리에다가 오링을 2개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역발상이죠. 이래야지만 찐득하게 또 빠는 입질이 아닌 찌표현을 올림 낚시로서 제대로 재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겨울에 뭐 저도 지금 내복을 껴입은 상태인데 방안 단단히 챙기시고 이렇게 짧게나마 짬낚시지만 좀 낚시를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방에 있는 것보다 또 운치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대신 시즌 때처럼 풀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잠깐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꽤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동교낚시터에서 한번 진한 손맛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